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통화 화면의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전화 앱의 기능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통화 상태의 화면에 있는 기능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 전화번호와 저장된 이름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통화를 언제 했는지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전화한 사람과 마지막에 언제 통화를 했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통화 버튼을 터치하면 통화가 되고 끊는 버튼을 누르면 끊어지죠. 이때 아래쪽에 메시지 보내기를 터치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상대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 상대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여기 기본적인 메시지들이 나오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새 메시지 작성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 바랍니다. 터치할게요. 자, 그러면 전화는 끊기게 되고요. 상대편에게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은 통화 어시스트라고 있죠. 여기를 터치해 봅니다. 그러면 텍스트 통화와 실시간 통역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텍스트 통화를 이용하게 되면 상대편에게 텍스트로 통화한다는 음성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텍스트 통화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텍스트로 전화를 받는 중입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상대편에게 텍스트로 전화를 받는다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상대편은 이제 음성으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편이 한 말이 여기에 텍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상대편이 말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바쁘신 모양이네요. 급한 일은 아니니까 일이 끝나신 다음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대신 말을 해봤는데요. 상대편 전화기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는 텍스트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텍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직접 답변을 입력하셔도 되고 기본 메시지를 전송을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를 선택합니다. 지금 전화를 받기 어려우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대편에게 음성으로 전송이 됩니다. 지금 제 스마트폰에는 일체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편 스마트폰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화를 끊게 되면 여기에 메모라고 나오죠. 자, 메모를 눌러서 지금 한 대화 내용에 대해서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메모 누릅니다. 그러면 연락처에 메모를 할지, 삼성 노트에 메모할지, 네이버 메모를 이용할지 여기서 메모를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메모 앱을 이용을 하시면 해당 메모 앱에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갤럭시 스마트폰 간에는 여기 있는 프로필 사진을 내가 지정을 하면 상대편에게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 프로필 사진은 설정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설정 실행을 하신 다음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삼성 계정이라고 있죠. 이게 프로필입니다. 자, 이 프로필이 상대편 전화기에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삼성 계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프로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원하는 프로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 얼굴을 넣으셔도 되고요. 갤러리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카메라로 직접 찍으셔도 되겠죠. 자, 저는 갤러리에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구역을 프로필로 지정할지 여기에 박스가 나오게 되죠. 자, 터치하신 다음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터치해서 원하는 부분으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지정을 할까요? 자, 그 다음 완료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상대편에게 전화를 걸게 되면 상대편 수신 화면에 제 프로필이 지금 바꾼 이 프로필로 나오게 되겠죠. 자, 상대편 스마트폰에 프로필을 바꿔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자, 전화를 했는데요. 어때요? 상대편 전화기의 프로필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동일한 프로필을 제가 설정을 해왔어요. 이렇게 상대편이 지정한 프로필이 여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해서 여러분 프로필을 잘 정해 두시면
상대편 수신 화면에 바로 뜨게 되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확인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녹음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초록색 버튼은 녹음되는 상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 번 더 터치하면 녹음 중지가 되겠고요. 다시 터치하면 녹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통화됐을 때 저는 따로 누르지 않았는데도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자동 녹음 설정을 해놔서 그런데요. 자동 녹음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녹음은 전화기 앱 실행하신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화 녹음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통화 자동 녹음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걸 끄게 되면 내가 녹음 버튼을 눌러야만 녹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켜게 되면 통화 연결이 되면 자동 녹음이 됩니다. 요즘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통화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직접 누르는 방식은 자주 잊어버려서 중요한 통화인데 녹음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자동 녹음 설정을 해두시면 신경 쓰지 않고 통화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녹음기 모양이 보이죠? 자, 이것은 녹음된 내용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음 상태에서 통화를 하다가 종료를 하게 되면 알림을 표시를 해줄지 여기도 설정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녹음한 통화를 터치하시게 되면 녹음한 통화 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터치해서 들어가면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죠. 자, 들어가면 음성 녹음 앱을 이용을 해서 해당 내용을 전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렇게 통화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녹음된 내용도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런 녹음 내용들이 계속 쌓이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죠. 오래된 통화 녹음 파일 삭제를 터치하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난 녹음 내용들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통화 녹음 기능은 켜고 이용을 하는데요. 업무상 대화를 했을 경우에도 메모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럴 경우에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정리를 하면 대화 내용을 제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 녹음은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앞서 전화가 왔을 때 메시지를 전송을 했었는데요. 그 메시지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화 거절 메시지 들어가시면 여기에 미리 거절 메시지를 입력을 해두시면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거래처의 김 사장님하고 자주 통화를 하는데 내가 급할 때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김 사장님, 제가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이 끝나는 대로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입력을 해두시면 중요한 연락처일 경우에는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전화를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냥 나중에 다시 연락 바랍니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상대방 이름을 거명을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내가 전화했는지 알지만 너무 급한 일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은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기본 메시지만 있는데요. 제가 개인으로 쓰는 스마트폰에는 자주 통화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써놨습니다.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선택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굉장히 신기해해요. 여러분도 자주 통화하는 분들은 이렇게 미리 써놓으셨다가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전화 수신 화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신 화면의 기능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컴퓨터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휴대폰과 연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과 연결 기능은 윈도우 컴퓨터와 휴대폰을 연결하여 컴퓨터에서 전화, 문자 및 휴대폰의 앱들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휴대폰과 연결 기능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가시면 제일 아래쪽에 휴대폰과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 건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서도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휴대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기기 간 연결 들어가세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컴퓨터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계정을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윈도우스와 연결 메뉴를 터치하시면 설정 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연결 계정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휴대폰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과 연결 선택합니다.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장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둘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안드로이드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선택해서 이용을 하면 되겠지만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만 입력하시면 바로 microsoft.com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 클릭하시고 여기서 계정을 만드세요를 누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구매하라 하지 않았더라도 계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들도록 하세요. 그 다음 계정 선택하시고 계속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본인 확인하죠. 자, 그러면 QR코드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이라고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실행을 하시고 QR코드만 찍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주소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장치 연결 완료라고 나오죠. 자, 완료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권한을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설정 완료됐다고 나오네요. 계속합니다. 자, 휴대폰과 연결해 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죠. 자, 이제 휴대폰과 연결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 윈도우에 로그인할 때 휴대폰과 연결을 자동으로 열어줄지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켜지 않고 이용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합니다. 그러면 작업을 선택해서 탐색 시작하라고 하죠. 자, 지금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PC에서 모바일 앱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전화 걸기, 내 사진 보기 전부 이용할 수 있죠. 자, 바로 해당 기능을 여기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건너뛰기를 누르시게 되면 휴대폰과 연결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메시지 통화 이용할 수 있고 사진도 볼 수 있고 앱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부터 볼까요? 메시지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스마트폰에 온 메시지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대편이 보낸 메시지도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대편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전송해 볼게요. 자, 지금 상대편이 보낸 메시지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것을 PC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전송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는 메시지 앱 그대로 여기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통화도 있죠? 자, 통화 들어가 볼게요. 자, 통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화 걸기 받기 시작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페어링을 시작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대신 바로 근처에 스마트폰이 있고 페어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여기에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페어링 시작합니다. 설치 완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죠. 자, 모바일 장치를 들어서 사용 권한 검토하라고 하네요. 자, 일단 설정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허용창이 나오게 되죠. 허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허용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장치 연결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번호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등록하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에서도 예 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페어링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자, 이제 전화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휴대폰과 연결의 장점은 기존에 했던 메시지들과 기존에 했던 통화들이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 대신 연락처를 따로 볼 수는 없고요. 연락처 검색은 가능합니다. 연락처에 검색을 해볼까요? 자, 지금은 컴퓨터에서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IB라고 입력을 했더니 관련된 전화번호가 전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전화 연결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컴퓨터에서 이 전화 연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피커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통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는 꼭 비싼 마이크 필요 없죠.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셔서 3,000원, 5,000원짜리 마이크를 이용해도 음질은 약간 떨어지겠지만 문제없이 전부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전화 통화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진을 선택해 볼게요. 자,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에 모든 사진과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사진이 보이게 되죠. 자, 지금 이 사진은 수강 확인서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 수강 확인서에 텍스트들이 있죠. 자, 이 텍스트들은 사진이죠.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쓰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상단에 있는 텍스트 버튼을 눌러서 전부 텍스트로 전환해서 복사하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텍스트를 복사하기 위해서 모든 텍스트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 텍스트 복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된 텍스트는 그대로 컴퓨터에 있는 메모장이라든지 워드 열어서 그대로 붙여넣기로 가져올 수가 있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스마트폰, 컴퓨터 경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아주 편리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진을 PC로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을 클릭하신 다음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 가져다 놓으시면 바로 복사가 되죠. 메일로 전송하고 카톡으로 보내고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가져올 수 있죠. 자, 사진으로 돌아가게 할게요. 자,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사진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해당 사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전체 사진 상태에서도 그대로 들고 바깥으로 꺼내 주시기만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은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앱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휴대폰과 연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PC에서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PC의 큰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는 캡컷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도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새로운 창이 뜨게 되고요. 그 창도 키우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워 놓게 되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이용하지 않고 PC의 큰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 요즘 스마트폰에 거의 필수가 되다시피 한 모바일 팩스 앱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팩스 앱 이용을 하시면 마치 컴퓨터에 팩스가 연결된 것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대로 다 이용하시면 돼요. 모바일 팩스 앱 실행하시고 스마트폰에서 이용을 하듯이 컴퓨터에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을 PC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상단에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연결 상태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휴대폰과 연결 페이지를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휴대폰 화면이 그대로 보이지는 않죠. 만약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이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휴대폰 모양을 눌러줍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휴대폰이 미러링 돼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휴대폰 이용하는 것과 또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디바이스라고 있죠. 자, 디바이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컴퓨터와 연결할 휴대폰을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휴대폰을 골라서 컴퓨터에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래쪽에 새 디바이스 추가하신 다음 앞서 한 것과 동일하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여러 대의 스마트폰 중에 원하는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때도 계정은 동일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두 대의 스마트폰을 띄워놓고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대의 스마트폰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옮길 때는 그냥 들고 꺼내기만 하면 됐죠. 자, 그런데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나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동일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오더라도 금지 표시가 나오죠. 자, 이렇게 들고 올 수는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메시지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원하는 연락처 선택하시고요. 이 메시지 보내기 창에 원하는 사진을 복사해서 붙일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복사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 메시지 보내기 창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우측 버튼 누르시고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들어오죠. 자, 이 상태에서 전송하면 간단하게 사진을 전송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사진이나 파일 크기가 5메가 이하여야만 합니다. 5메가 이상 되는 용량은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상도 아주 짧은 영상만 가능하겠죠. 긴 영상은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컴퓨터 안에 넣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처럼 다양한 기능들 전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고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앱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앱에서 삼성 내 파일을 찾습니다. 자, 여기 있죠? 들어갑니다. 삼성 내 파일에 보시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다양한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다운로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문서를 눌러볼게요. 자, 문서같이 사진이 아닌 그 외의 파일들은 갤러리에 없기 때문에 삼성 내 파일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PDF 문서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똑같이 복사가 되죠. 자, 이렇게 사진뿐만이 아니고 무엇이든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컴퓨터로 복사할 수 있고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갤러리에서는 안 됐는데 이 내 파일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내 파일을 열어놓고요. 원하는 사진이 있으면 그대로 들고 내 파일 안으로 가져와서 플러스 표시가 마우스 옆에 보이면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휴대폰은 아예 연결을 끊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에서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연결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죠.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제거를 하시면 이 스마트폰은 휴대폰과 연결 앱에서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연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작업들이 끝나서 연결을 끊고 싶어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에서 설정 들어가신 다음 기기 간 연결 들어가셔서 윈도우스와 연결 꺼주시면 되겠죠. 물론 PC에서 X 버튼을 눌러서 닫아버릴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닫았을 경우에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휴대폰과 연결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다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죠. 자, 이게 싫고 스마트폰에서 허락을 했을 때만 연결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윈도우스와 연결해서 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부분 기능만 끌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과 연결창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 기능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메시지, 앱, 통화, 사진, 알림을 원하는 기능만 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메시지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메시지만 켬으로 해놓으시고 다른 기능들은 전부 꺼놓으시면 메시지 왔을 때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맞는 기능만 골라서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과 PC, 기기를 가리지 않고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 스마트폰 보시고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예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이렇게 띄워놓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기기 간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제조사나 플랫폼 상관없이 전부 하나의 기기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과 연결 기능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화면 분할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동시에 두 개의 창을 열어놓고 이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앱을 하나 실행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 있는 홈 버튼 옆에 열린 앱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열려있는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열린 앱을 표시하는 앱 배지가 있죠. 자, 이 배지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열리면 여기에 놓으세요 라고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손을 놓게 되면 위쪽에 앱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 손을 움직여서 중앙 쪽으로 오게 되면 팝업 화면으로 열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 상태에서 아래로 오면 아래쪽에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위에서 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네이버 앱이 열린 상태가 되고요. 아래쪽에는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앱 선택해 보시게 되면 최근 앱이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앱들은 현재 열려 있는 앱들이 되고요. 그 아래에 많이 사용한 앱, 그 다음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갤러리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위쪽은 네이버 앱이고요. 아래쪽은 갤러리 앱이 열리게 되죠. 이 상태에서 중간에 보시면 점 3개가 보이게 되죠. 이 점 3개 부분을 터치해서 열린 창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쪽이 더 크게 열리고요. 위쪽으로 올리면 아래쪽이 더 크게 열리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예 아래로 가져가면 아래쪽에 열려있던 앱은 없어지고 위쪽에 하나만 남게 되겠죠. 자, 다시 열린 앱 터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에 놓을까요?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래쪽에 놓게 되면 위쪽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중앙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3가지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중앙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위쪽과 아래쪽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세로로 나뉘어진 버튼을 누르면 위아래로 나뉜 창이 좌우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자, 좌우로 나눠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자,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위아래로 나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별 표시가 나오는데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린 2개의 창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자, 터치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추가할지 엣지 패널에 추가할지 물어보죠. 자, 홈 화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홈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가 묶인 상태로 앱 버튼이 생성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터치하게 되면 동일하게 2개로 나뉜 창이 열리게 되겠고요. 앱도 그대로 실행이 되겠죠. 자, 동시에 2가지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렇게 앱 배지를 만들어서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앱 버튼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는 이 버튼만 삭제되는 것이고요. 원래 있던 앱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삭제해 볼게요. 자, 터치하고 홈에서 삭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네이버 앱 그대로 있죠. 배지만 삭제되고 앱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다시 열린 앱 버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아까 우리가 2개로 나눠 놓은 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2개가 같이 열린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를 시키지 않으려면 2개가 열린 창 상태에서 하나를 줄여서 하나만 남겨야만 화면을 분할한 상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려 볼게요. 그 다음 열린 앱 버튼 들어가면 자, 이제는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터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에 놓아 볼게요. 팝업 화면을 사용하려면 여기에 놓으라고 하죠. 여기에 놓게 되면 이렇게 팝업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앱이든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띄워 놓고 다른 앱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위아래나 좌우로 나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앱이 팝업으로 올라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최대창 버튼을 누르면 이 계산기 앱이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최소화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항상 떠 있는 배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언제든지 이 배지를 누르면 다시 팝업이 돼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기 같이 자주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할 경우에는 아예 옆에 배지를 띄워놓고 이용을 하시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열어서 계산하시고 다시 줄여놓으면
작업 능률이 훨씬 오르겠죠. 이 배지를 삭제할 때는 터치하고 아래쪽으로 가져가면 삭제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팝업 상태로 띄워놓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아래에 삭제에 얹어서 닫을 수도 있고요. 또는 X를 눌러서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다시 위아래로 화면을 분할할 거예요. 자, 그때는 팝업되어 있는 창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상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나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2개가 한꺼번에 열려 있는 상태에서 위나 아래에 있는 창을 팝업으로 띄우려면 해당 창 위쪽에 막대 부분을 터치해서 들고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팝업으로 띄울 수가 있죠. 자,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팝업으로 띄워 놓은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점선 박스를 터치하게 되면 지금 팝업되어 있는 창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조절하시면 아래쪽에 가린 부분도 전부 보이게 되겠죠. 자, 필요할 때 다시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팝업으로 떠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열린 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팝업으로 떠 있는 창은 이렇게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테두리가 있고 안쪽에 작게 들어가 있죠. 이 앱은 팝업으로 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분할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아까 같이 이렇게 앱 배지를 터치하고 기다리지 않고 앱 배지를 한 번만 터치해주고 손을 떼게 되면 분할 화면으로 열기, 팝업 화면으로 열기 이렇게 2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바로 분할 화면으로 열거나 팝업 화면으로 열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런 분할 화면은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특히 외국 사이트 검색을 하실 경우에는 우측에는 번역 기능 열어놓고 좌측에서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시거나 또는 상하로 나눈 상태에서 위쪽에서 검색하고 아래쪽에서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 보실 때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상단에는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아래쪽에서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CNN으로 미리 열어놨는데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쪽에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번역 앱을 실행할게요. 번역 앱은 구글 번역이나 팝하고 어떤 것이든 상관없겠죠? 자, 팝하고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팝하고 앱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는 영상, 아래쪽에는 번역 앱이죠. 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요.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볼게요. Vice President Kamala Harris's first sit-down with Fox News was a fiery one as she and host Bret Baier.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처음에 폭스뉴스와 함께 국경부터 대통령직이 발된 행정부의 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번역을 해서 들을 수가 있겠죠. 스피커 버튼을 끄면 텍스트로만 보이게 되겠고 스피커 버튼을 켜게 되면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앱이나 사용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분할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네이버 렌즈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렌즈는 따로 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이버 앱을 설치하면 네이버 앱 내부에서 네이버 렌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로 검색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앱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상단 입력창 우측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를 터치해 주시면 그린 닷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을 그린 닷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렌즈, QR 바코드, 쇼핑 렌즈 이렇게 3가지가 네이버 렌즈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렌즈를 터치하시게 되면 모든 기능을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구태여 따로따로 누르지 않으셔도 렌즈만 눌러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그린 닷 버튼 누르시고요. 렌즈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게 되면서 네이버 주문, QR 바코드, 스마트 렌즈,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와인 라벨이 나오게 되죠. 이 네이버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바코드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바코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바코드를 가져다 대면 그 바코드를 인식하게 되겠죠. 자, 바코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아이들이 먹는 드롭스 같은 건데요. 그러면 프루팁스 오리지널 70g이라고 나오죠. 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줬네요.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코드로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 있어서 마트 같은 곳에 가셨을 때 최저가 검색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QR코드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젤리 박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단에 바로 스마트 스토어라고 나오죠. 자,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해당 제품 쇼핑몰이 연결됩니다. 보통 QR코드는 웹사이트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 연동할 때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 다음은 쇼핑 렌즈인데요. 이 쇼핑 렌즈는 바코드로 검색하지 않고 제품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탕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사탕을 카메라 앞에 가져다 놓게 되면 검색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불빛들이 깜빡깜빡이는 것들이 보이시죠? 자, 이것들로 이 물체를 검색을 하는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쇼핑 렌즈 셔터 버튼 누르시게 되면 해당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검색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클립스 피치향 맞네요. 자, 이 제품 그대로 찾아주죠. 그 다음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과연 찾아줄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짝반짝이는 모양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쇼핑 렌즈 눌러줍니다. 자, 이 경우는 비슷한 모양들이 많아서 제대로 찾아주지는 못했는데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쇼핑 렌즈에서도 스마트 렌즈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들을 찾아주죠. 자, 지금 제가 찍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 사진과 최대한 유사하게 찾아줬네요. 자,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버즈2 프로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쇼핑 목록에서 찾아주지는 못하더라도 유사한 사진에서 찾을 수는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검색을 해줄 수는 있겠죠. 자,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검색해준 결과 중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자 인식 기능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을 이용해서 네이버 스마트 렌즈의 문자 인식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다 놓고요. 자, 그 다음 문자 인식 버튼 누릅니다. 자, 선명하게 보이게 촬영하라고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하얀색 박스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하얀색 박스를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그 내용이 전부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된 이 텍스트를 읽어주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동창도 2. 직접 환경전과 티 감소는 만성중대형의 아들이었던 중동대항계시 이곳 한경전에 자, 읽어주죠. 물론 띄어쓰기 같은 것들은 약간의 어색함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별 문제 없이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텍스트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오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가끔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전부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될 경우 일일이 하나씩 타이핑을 하시는데요. 자, 그럴 필요 없이 이 네이버 렌즈의 문자 인식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런 인쇄물에 나와 있는 텍스트도 전부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와인 라벨 같은 경우에는 와인 라벨을 검색해서 그 와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네이버 렌즈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와인 레벨을 전부 찾아줘요. 그 다음은 스마트 렌즈인데요. 이 스마트 렌즈는 검색 기능이죠. 무엇이든 이 셔터 버튼을 눌러서 찍은 것은 전부 찾아주게 됩니다. 쇼핑 렌즈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쇼핑 렌즈의 경우에는 쇼핑 위주로 찾아주는 것이고요.
이 스마트 렌즈는 검색 위주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이름을 모른다든지 또는 이 제품이 어느 용도에 쓰이는지 모른다든지 할 경우 사진을 찍어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이 기능도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문구형 커터 칼인데요. 이 제품의 칼날을 구매해야 되는데 제품명을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도 찍어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스마트 렌즈로 검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유사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자, 제품 이미지 나왔네요. NT 커터칼 L500GRP라고 하네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T 커터칼이라고 나오죠.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자, 이런 거 검색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외부에서 검색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주변 사물을 검색할 때도 이 스마트 렌즈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외부로 나와 봤는데요. 외부에 이렇게 솔방울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이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방울은 좀 짧은 거에 비해 이건 좀 기네요. 자, 찍어봅니다. 검색창 위쪽으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슷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죠. 자, 물론 똑같지 않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동일한 이미지로 골라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이미지 같아요. 터치합니다. 잣나무라고 하죠. 잣나무 열매가 솔방울하고 모양이 비슷하네요. 그 다음은 차도 찾아줄지 한번 찍어 볼까요? 차의 옆모습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의 모양과 비슷한 차를 검색을 해주죠. 뉴소렌토 R이라고 하네요. 뒤쪽에서 차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렌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 렌즈로 찍은 대부분의 사물을 웹상에서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구별이 좀 쉽지 않은 것들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열매 같은 게 달렸는데요. 이건 어떤 건지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찍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쥐똥나무라고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은 잎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찾아주네요. 자, 이런 식으로 네이버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로 주위 사물을 검색할 수 있고 인터넷 쇼핑, 그 다음 문자 인식, 와인 라벨까지 전부 검색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하나쯤은 꼭 설치해야 할 일상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